여기 시험 대비 교재 이쪽부터 하겠습니다. 동물의 몸의 구성 단계. 구성 단계는 이제 그 세포부터 시작합니다. 세포가 가장 기본적인 기본 단위가 되는 게 생물 몸의 기본 단위가 되는 게 세포고요. 이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됩니다. 예, 근육세포, 상피세포, 신경세포, 혈구도 일종의 세포야. 적혈구, 백혈구 있죠? 이런 거 세포입니다. 조직은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가 모인 단계.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됩니다. 세포가 모이면 근육조직, 상피조직, 신경조직, 결합조직, 혈액 이런 게 사실 결합조직에 들어가긴 합니다. 자, 아무튼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고요. 기관은 여러 조직이 모여, 기관이 좀 자주 나옵니다. 고유한 모양과 기능을 갖춘 단계에, 위라고 하면 위에 모양이 딱 있어요. 아, 이건 위다. 딱 보면, 아, 이건 위, 이건 심장. 이렇게 고유한 모양이 있죠. 그 다음에 그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뭐 위에서는 뭐 이제 단백질 소화를 주로 하는 거죠. 심장은 혈액의 그 펌프 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위나 폐나 간, 심장, 콩팥, 방광, 고유한 모양과 기능을 갖춘 단계는 이제 기관이라고 하고, 기관이 모이면 기관계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관련된 기능을 하는 몇 개의 기관이 모여 유기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 뭐 식도부터 해서 뭐 입부터 해서 식도부터 해서 다 소화랑 관계된 기관들이 있죠. 뭐 소장 있고요, 뭐 대장 있고요, 항문 있고요. 그러니까 요게 다 소화계에 해당하죠. 소화계. 관련된 기능을 하는 몇 개의 기관이 모여 유기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 소화계, 양분을 소화하며 흡수한다. 순환계, 물질을 온몸으로 운반한다. 이제 심장과 혈관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호흡계, 기체를 교환한다. 뭐 코, 기관, 그 다음에 폐 이런 것들이 호흡계에 해당하는 거고, 배설계, 노폐물을 걸러 몸 바깥으로 내보낸다. 신장 있죠. 신장, 콩팥, 뭐 오줌관, 뭐 방광, 요도 이런 거 합치면은 배설계가 됩니다. 이제 기관계고요. 기관계는 사실 동물에게만 있습니다. 식물에는 기관계라고 하진 않아요. 기관계라고 부를 만한 게 없어요. 식물은 조직계가 따로 있고, 동물은 또 조직계가 없어요. 그래서 기관계는 동물에게만 있습니다. 동물에게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다 모여서 하나의 개체라고 해요. 독립된 생물체를 개체라고 합니다. 그림도 아셔야죠. 세포, 조직, 세포 모여서 조직. 이건 이제 근육 조직이라고 쓰면 되죠. 근육 조직. 근데 위에는 근육 조직도 있고, 뭐 상피 조직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 조직이 모여서 위가 되는 거고, 위, 간, 뭐 쓸개, 뭐 이거 하나하나 뭔지 알아야 되는데, 이자, 소장, 대장, 뭐 항문 이렇게 가는 게 합쳐가지고 기관계인데, 이거는 이제 소화계라고 쓰시면 되죠. 소화계가 기관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위가 어떤 구성 단계냐 이렇게 물어보면 기관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밑에 있는 거는 구성 단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무슨 구성 단계냐 이러면은 기관계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무슨 구성 단계냐 이렇게 물어보면 기관 쓰는 거고, 뭐 이런 그림이 구성 단계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조직이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구성 단계를 물어보면 이 밑에 있는 거 쓰는 거야. 요런 각각의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위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고. 자, 영양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소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거나 몸을 구성하거나 뭐 그런 역할을 해. 근데 에너지원으로 특히 사용되는 애들을 세 가지가 있고, 뭐 이거 3대 영양소라고도 하죠. 3대 영양소라고 합니다. 3대 영양소의 공통점은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라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탄수화물은 주로라는 말이 중요해요.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다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탄수화물이에요. 일단 밥을 먹으면 이제 금방금방 힘이 나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뭐 식사를 하시고 공부하는 게 좋아요. 물론 식사를 바로 하고 나면 이제 점심때 졸리긴 하는데 소화시키느라 그러긴 한데 아무튼 포도당이 적당히 있어야지 이게 뇌가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게 탄수화물이고 남는 것은 지방으로 바꿉니다. 예. 그래서 저장을 하고 녹말이 있고 엿당이나 설탕이 있고 포도당이 있는데 포도당을 우리가 이제 단당류라고 불러. 단당류. 당이 하나만 있는 거고 엿당이나 설탕은 이당류예요. 당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다당류라고, 녹말은 다당류라고 합니다. 포도당이 진짜로 육각형처럼 생겼어요. 분자 자체가. 근데 요렇게 하나만 그리면 포도당이고 두 개 연결해서 그리면 뭐 엿당이나 설탕이고, 예, 녹말은 이제 이 육각형이 얘가 되게 많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되게.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다당류 녹말이죠. 주로 에너지원 사용되는데 g당 1g당 4kcal의 열량이 나와요. 예. 1g당 4kcal의 열량이 나옵니다. 자, 주로 몸을 구성하며 주로 몸을 구성하는 거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때 1g당 4kcal. 예, 탄수화물이랑 똑같긴 하죠. 예. 그 다음에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 요거는 이제 호르몬이나 여러가지 단백질로 되어 있는 효소들이 있어요. 호르몬이나 효소도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몸의 기능을 조절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몸을 구성하고 몸의 기능 조절하는 일은 단백질이 해줍니다. 근데 니네들이 이제 키가 쭉쭉 크는 게 좋잖아? 예, 단백질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 거죠. 예,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 많이 있어야지 키가 쭉쭉 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은 몸을 구성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데 에너지원을 특히 저장할 때 에너지원을 저장할 때 왜냐하면 1g만 저장해도 9kcal가 저장되는 거야. 탄수화물 형태로 저장하려면 이제 4kcal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하는 데 있어서는 지방으로 저장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에너지가 남으니까 저장을 하는 거죠. 지방으로. 뭐 적당량 저장이 되어 있어야 하지만 너무 적게 먹으면은 이제 너무 몸이 마르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 단백질도 다 에너지로 써버리기 때문에 탄수화물 너무 조금 먹으면은 그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내 단백질, 근육 이런 거 에너지를 써버리는 거예요. 그럼 몸이 마르는 거고, 너무 많이 먹으면은 남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지방이 돼서 살찌는 거죠. 적당히 조절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은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는 않아. 근데 몸을 구성하거나 생리작용을 조절을 해요. 요런 애들은 몸을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리작용 조절합니다. 그래서 뭐 비타민 많이 먹는다라고 살찌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몸을 구성하고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무기염류는 이제 뼈나 이나 혈액 등을 구성하는데 주로 이런 뭐 나트륨, 철, 칼슘, 칼륨, 마그네슘 이런 거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 뭐가 이제 이렇게 근육 같은 거 움직이려면은 칼륨이나 아니면 뭐 나트륨이나 이런 이온들이 있어야 돼요. 이온이 너무 적잖아. 땀 많이 흘려가지고 그럼 막 근육 경련이 일어나고 막 쥐나고 이러죠. 그러면은 이온 음료 먹잖아. 이온 음료. 그런데 이제 무기염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칼슘 같은 경우는 이제 뼈를 특히 구성을 하죠. 뼈가 튼튼하려면 칼슘 같은 거 많이 먹어야 돼요. 우유 같은 데 많이 들어있죠. 바이타민은 몸의 구성 성분이 아니야. 근데 되게 좀 소량이 있어요. 소량. 그래서 구성 성분이라고 하기 어렵고 적은 양으로 몸의 기능 조절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부족하면은 결핍증이 부족할 때는 이제 결핍증이 생깁니다. 남으면은 그냥 바깥으로 나가는데요. 너무 부족하면 결핍증이 생깁니다.
비타민 C 이런 거 너무 적게 먹으면 괴혈병 걸려서 죽습니다. 예. 옛날에 선원들이 배를 막 몇 달 동안 배 타고 나갔을 때 사실 뭐 단백질은 섭취가 가능해. 물고기 잡아먹으면 되니까. 탄수화물 이런 건 또 오랫동안 보관이 됩니다. 예, 곡물 같은 거는 보관을 오래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식물 같은 거는 이제 채소를 길러서 먹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 하잖아. 그래서 바이타민이 부족해서 이렇게 선원들이 죽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 예. 선원들이 이제 시름시름 앓는데 원주민이 어떤 즙을 짜서 먹여요. 근데 거기 이제 레몬즙이었어. 레몬에 비타민 C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살아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원피스 아나? 원피스 만화 보면은 그 배에 뒤에 뭐 귤나무 같은 거 심고 다녀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좀 그 오다 선생님이 그 작가가 좀 뭐 아는 거지. 그 귤나무 같은 거 심고 다닙니다. 왜 이런 게 이제 그 바이타민의 공급원이 될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물은 그러니까 이게 몸의 주로 구성 성분이 단백질이라고 했는데 사실 구성 성분 중에 제일 많은 건 물이에요. 예. 물이 영양분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알 수도 있는데 사실 영양소라고 쳐줘야 됩니다. 물은. 왜냐면 몸의 구성 성분은 가장 많기 때문에 한 60에서 70%까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질을 운반해주고 체온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열이 높아서 체온 조절 잘 할 수 있고요. 땀이 마르면서 열 에너지 많이 뺏어가기 때문에 체온 조절에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이런 영양소가 어떤 영양소가 있는지 검출하려면 이런 검출하는 이제 실험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으로는 원래는 약간 갈색이야. 약간 갈색 같은 애가 청람색으로 변하면 그러면 녹말이 있는 거예요. 청람색이라고 검은색 비슷한데 약간 보라색 같기도 하고 이런 청람색이 있습니다. 포도당은 베네딕트 용액이라고 하는 걸 넣고 가열을 하면 약간 푸른색이거든요. 베네딕트 용액이 푸른색이 황적색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 가열하는 거는 얘밖에 없어요. 예, 베네딕트 반응밖에 없습니다. 예, 가열하면은 이게 반응 속도가 빨라서 이게 금방 가는 거예요. 예, 가열을 해줘야지 되고 포도당 검출할 때 황적 베네딕트 반응으로 하는데 포도당 뿐만 아니라 가로치고 엿당도 쓰시고 엿당과 같은 이제 당류라고 돼. 당류. 엿당도 검출됩니다. 베네딕트 반응으로. 포도당만 검출되는 게 아니고 실험할 때 이제 그 침을 이용해 가지고 뭐 밥 씹어서 이제 실험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침에는 아밀레이스가 있는데 아밀레이스가 포도당을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해요. 포도당까지는 못 분해하거든. 근데 그것도 검출이 됩니다. 엿당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이거는 단백질 검출하는 용액인데 단백질 검출은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1% 황산구리 수용액인데 이거 합쳐가지고 뷰렌 용액이라고도 해요. 문제 나올 때도 그렇게 나옵니다. 뷰렌 용액으로 반응하였다 뭐 이렇게 나와. 뷰렌 용액은 5% 수산화나트륨 용액과 1% 황산구리 수용액 섞어놓은 거고 이것도 원래 색깔이 푸른색이야. 약간 푸른색. 근데 얘가 보라색으로 바뀌면은 단백질이 있는 겁니다. 예, 지방은 수단3 용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약간 붉은색이에요. 이거 약간 붉은색인데 붉은색하고 선홍색하고 그렇게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실험해보면 약간 차이가 있긴 해요. 붉은색인데 약간 좀 밝은색? 예, 밝은 홍색? 근데 다른 건 그렇게 안 돼요. 지방은 특히 티가 나고 다른 용액은 티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홍색으로 바뀌면 지방이 있다. 이렇게 네 가지 검출하는 거고 근데 녹말하고 포도당은 둘 다 뭐지? 이거는 탄수화물이야. 탄수화물 중에 녹말은 아이오딘 반응하는 거고 포도당은 베네딕트 반응을 하는 겁니다. 소화 음식물 속의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을 소화라고 하고
왜 분해하냐면 이 분해해야지 나중에 소장에서 세포막을 지나서 영양소가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크기가 작아져야지. 크기가 안 작으면 그냥 지나가서 대장으로 그냥 대변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 소화를 담당하는 게 소화기인데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으로 연결된 소화관은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는 거고요. 그 주변에 이제 간이나 쓸개나 이자도 있거든. 여기도 소화계야. 요런 데에서는 이제 소화액을 만들죠. 소화액을 만들어서 이제 분해하는 데 쓰는 거죠. 소화관은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는 곳,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소화효소. 선생님이 이거 소화액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쓸개에는 소화효소가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소화를 도와주는 쓸개즙이 간에서 만들어져서 쓸개에 저장된 거거든. 아무튼 소화효소라고 하는 거는 크기가 큰 영양소를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해주는 물질이야. 분해를 하는 애예요. 각각의 소화효소는 한 종류의 영양소만 분해합니다. 그 다음에 체온 범위에서 가장 활발해요. 왜냐면 이런 소화효소라고 하는 게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백질로. 근데 이 단백질 구조가 있어야지, 어떤 구조가 딱 있어야지 소화작용을 해. 근데 이게 온도가 높아져.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이 단백질이 변형이 되어서 소화작용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체온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체온이 36.5도 유지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한 37도, 8도만 돼도 엄청 아프죠. 네, 자기 역할을 못하죠. 체온 범위에서 가장 활발하게 소화효소도 작용을 합니다. 소화과정 결과 녹말은 나중에 포도당까지 가야 돼요. 물론 이게 몇 단 거쳐서 가긴 해. 최종 산물까지 가야 됩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까지 가야 돼요.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어요. 입에서 침에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이게 소화효소죠. 소화효소가 있는데 얘가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입에서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한다. 위액 속에는 펩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다 외워야 돼. 펩신이 염산에 도움을 받아. 그러니까 펩신은 특이하게 산성 용액 속에서 그 성질을 발휘해요. 염산에 도움을 받아 단백질을 분해하는데, 단백질을 완전히 분해 못하고요. 중간 물질 같은 걸로 분해를 하는 거야. 단백질을 좀 더 작은 단백질로 분해하는 거예요. 아미노산까지 분해가 안 됩니다. 그냥 작은 단백질을 할게요. 그 다음에 소장으로 넘어오면 소장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최종 분해가 일어나는데 간에서 생성되어 쓸개에 저장되었다가 소장으로 분비되는 것을 쓸개즙이 있어요. 이거는 지방의 소화를 돕는다. 소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거야. 돕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게 쓸개즙은 소화 효소가 이게 중요한데 아니에요. 소화효소가 아니고 도와주는 애야. 어떻게 도와주냐면 지방이 덩어리가 이렇게 져 있으면은 소화효소가 잘 달라붙을 수가 없거든요. 이 지방 덩어리를 이렇게 떼놓는 거야, 지방을. 그 정도 일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지방을 유화시킨다 이런 말을 해. 지방을 유화시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라이페이스 소화효소가 잘 달라붙어서 소화가 잘 돼요. 그래서 이건 도와주는 애, 쓸개즙은. 이자에게는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가 있어요. 얘네들은 소화 효소야. 얘네 셋은 얘네 셋은 소화 효소가 맞아. 소화 효소가 맞습니다. 라이페이스는 녹말 분해에서 엿당까지 가는 애야. 엿당. 아직 포도당까지 못 가죠. 트립신도 단백질을 분해해서 펩신이 분해를 했는데 트립신은 더 작은 단백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노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아직도. 왜냐하면 너무 길어. 그 단백질이 엄청 길어. 그래서 한 중간 정도 이렇게 끊어 놓고 트립신이 또 끊어 놓고 이러는 거야. 트립신이. 라이페이스는 이게 한 방으로 끝이에요. 사실 지방 분해 요소가. 라이페이스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어려운 게 많죠. 이게 다 외울 수밖에 없어요. 생명과학 분야는 어쩔 수 없어. 다 외워야 돼.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합니다. 이게 이제 최종 산물이야. 그러니까 라이페이스는 한 방에 끝나요. 지방의 분해는 라이페이스로. 근데 녹말이나 이런 애들은 좀 오래 걸려. 녹말은 엿당으로 분해한 다음에 포도당 분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은 펩신이 한번 분해하고 트립신이 또 분해하고 또 분해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자에서 나온 거고, 소장이 길다랗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장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나와서 소장이 길다랗게 있는데 한 7m, 6m 그렇게 되거든요. 요 처음에는 12지장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어요. 12지장이라고. 소장의 일부야. 12지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이자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자가.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쓸개가 연결되어 있고. 쓸개즙과 이자액이 나와. 근데 이걸 지나면서 이 소장 내에서도 소화효소가 나와요. 소장에서 소화효소가 나옵니다. 소장에서. 그 효소가 탄수화물 소화효소와 단백질 소화효소가 나와요. 네, 탄수화물 소화효소는 엿당을 포도당으로 최종 산물로 분해를 해요. 엿당을 포도당으로 최종 산물까지 분해합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소화효소가 나와. 펩티데이스가 있는데, 이름이 원래 펩티데이스인데 중학교 과정은 조금 쉽게 한다라고 해서 원래 그냥 단백질 소화효소라고만 그냥 해.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이게 더 작은까지 갔잖아요. 더 작은 하여튼 단백질을 마지막으로 아미노산까지 분해를 해요. 마지막 아미노산까지 분해합니다. 그 다음에 다 끝났죠? 그러면서 흡수도 돼. 흡수. 소장이 엄청 길거든. 한 6, 7m.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주름이 가 있고, 소장에 주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융털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표면적이 엄청 넓은데 소장 안쪽에 주름이 많고, 주름이 많으면 이렇게 꾸불꾸불한 건데 이러면 표면적이 늘어나는 거야. 근데 주름 표면에는 융털이 나와 있어요. 융털이 여기 하나하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양소와 닿는 표면적이 매우 넓다.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영양소의 흡수, 수용성 영양소는 소장 융털에 모세혈관으로 수용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물에 잘 녹는 건데, 혈관에는 혈액이 흐르고, 혈액에는 물이 많거든요. 그러면 물에 녹여서 흡수될 수 있는 애들이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바이타민 중에 이제 B나 C 이런 거는 수용성 영양소예요. 그래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흡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암주간은 지용성 영양소, 지방산이나 모노글리세리드,
또는 이제 바이타민 A, D, E, K K도 있었나?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요런 애들은 물에 잘 안 녹아요. 그래서 뭐 림프액이라고 있어요. 아무튼 그 기름 같은 하얀 그런 거에 녹여가지고 흡수합니다. 암죽관이 안쪽이야. 암죽관이 안쪽이고 모세혈관이 바깥쪽이에요. 요거 융털이라고 하는데 요거 하나 요 하나 확대한 거 요 하나를 이게 융털이 아니다 얘들아. 이게 융털이 아니고 이건 그냥 주름 구조고 요거 하나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요거는 다 했는데 이제 일단 내용을 했고 요거 나중에 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다 채우는 게 좋긴 한데 기관계를 하겠습니다. 기관계가 이제 4개를 배웁니다. 첫 번째, 소화계가 안쪽, 여기가 있었나 보구나. 소화계도 해야겠네요. 어쩔 수 없네. 소화계. 넘어갔나 보나, 내가. 소화부터 해야죠, 소화부터. 뭐지? 뒤에 있어요? 없네. 그냥 이걸로 해야겠네. 소화계 보겠습니다. 소화계. 소화가 있고 소화계는 없네. 그러면 이걸로 해야겠네요. 자, 소화계 봅시다. 여기 볼게요. 입이야, 입. 침 속에 아밀레이스. 소화 효소죠.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한다. 엿당은 이당류고 넘어가요. 그럼 식도 지나갑니다. 이거 위죠. 위 속에 펩신이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세균을 죽여요. 세균을 살균한다. 그거는 이제 염산이 해주는 염산. 이거는 뭐 소화는 아니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얘네가 뭐 밥 먹다 보면 세균도 먹거든요. 그런 거 위액이 염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죽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가 이제 12지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소장의 앞부분. 근데 그게 이렇게 이자랑 연결되어 있어요. 이자라고도 하고 췌장이라고도 해요. 이게 췌장암이 되게 치료하기 어렵대. 췌장은 이제 아픈지 안 아픈지 잘 모른대. 그래서 발견되는 게 되게 나중에 발견돼가지고 스티브 잡스도 췌장암 때문에 죽었죠. 녹말 소화 효소인 아밀레이스가 한 번 더 나와. 아밀레이스가 입에서 나왔는데 이자에게서 또 나와요. 왜냐면 니네 열심히 씹어먹어? 그냥 대충 씹어먹고 넘기잖아. 나중에 또다시 아밀레이스가 한 번 더 분해해주게 나와요. 되게 잘 돼있죠, 시스템이. 단백질 소화 요소인 트립신이죠. 미안해요. 트립신이 나와요. 이자에게는 트립신이 나옵니다. 트립신이 나오고 지방 소화 요소는 라이페이스가 나오는데 3대 영양소 소화 요소가 모두 들어있는 게 이자액이야. 그러니까 하는 일이 엄청 많지. 이자가 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이것도 하고 나중에 뭐 당뇨병 이런 거 안 일으키는 인슐린 이런 것도 만들고 소화액도 만들고요. 모두 들어있는 이자액을 만들어 소장으로 분비한다. 간인데 간은 지방의 소화를 돕는 쓸개즙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쓸개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쓸개에 간에서 생성된 쓸개즙을 저장을 해요.
설계집을 저장하였다가 소장으로 분비한다. 소장으로 넘어왔어요. 이제 여기 밑에 소장. 녹말은 최종 산물로 되려면 포도당까지 분해돼야 되고, 단백질은 아미노산까지 분해돼야 되고,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모노가 사실 한 개가 뭐가 붙어 있어요. 지방산 한 개가 붙어 있는 건데, 하여튼 그런 애로 돼서 최종 분해돼서 흡수된다. 그 다음에 여기 다 됐어. 여기 막 이렇게 꾸불꾸불. 대장으로 넘어왔어요. 대장에서는 소화액이 분비되지 않아. 대장은. 그런데 이제 주로 수분을 흡수합니다. 물이라고 해도 되고 물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물이 흡수된다. 수분이 흡수된다. 수분이도 되네. 물이 흡수된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흡수될 때 소장 안쪽 벽에 이거를 이제 하나만 가리키나? 융털 같은데 지금. 융털 안쪽 벽은 주름과 융털 때문에 표면적이 매우 넓고요. 영양소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고, 자, 모세혈관은 물에 잘 녹는 영양소, 물에 잘 녹는 영양소, 포도당, 지방 이런 거 물에 잘 안 녹거든요. 무기염류, 아미노산, 모노글리세리드 안 돼. 그 다음에 얘네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런 애들은 간을 거쳐서 심장으로 이동을 해요. 왜냐하면 간을 거쳐가야지 포도당을 일단 얘네 밥 먹고 나면 포도당 엄청 많거든요. 포도당을 일단 저장을 해놔요. 포도당을 일단 저장합니다. 간에서.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꿔서 저장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얘네들은 간을 거쳐가야 되고, 암주관에서 흡수된 애들은 물에 잘 녹지 않는 애들인데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고, 얘네들은 간을 거치지 않아요. 그냥 바로 심장으로 이동했다가 다른 기관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네. 이거를 하루 만에 다 끝내려면 너무 어렵겠네 지금. 열심히 합시다. 소화했고요. 순환, 심장 기능, 규칙적인 수축과 이완 운동인 심장 박동. 심장이 쿵쿵 뛰잖아요. 이제 잘 들어보시면. 심장 박동을 하여 혈액을 순환시키는 기능을 하는 게 심장이고요. 혈액순환의 원동력입니다. 뭐 펌프 작용을 한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심장 박동이 일어나서 혈액을 짜내는 거야. 이게 심장이 이제 주먹만한 게 엄청 근육덩어리야. 근육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얘가 콱 수축을 하잖아. 그럼 피가 뿜어져 나오는 거야. 이렇게 꾹 짜요. 그러면 피가 꾹꾹 나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순환을 해가지고 다 들어오지. 그래서 펌프 작용을 한다. 그래서 사람 이제 심장이 안 뛰고 있으면은 이제 엄청 세게 누르잖아요. 심폐소생술을 하려면 심장을 꾹꾹 눌러. 심장을 눌러가지고 피를 짜내는 거야. 안 뛰어가지고. 그러다가 갈비뼈 부러져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해. 얼마 전에 라디오 듣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살렸는데 이제 갈비뼈 조금 부러지고 그런 것만 치료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갈비뼈 부러질 정도로 하는 거야. 그래야지 살리거든. 안 그러면은 이제 매사하거나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용감하게 완전 꾹꾹 눌러주셔야 됩니다. 2개 심방과 2개 심실로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지금은 사람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포유류는 이심방 이심실 구조예요. 포유류는 심방이 2개 있고 심실이 2개 있습니다. 심방과 심실 사이, 심실과 동맥 사이에 판막이 있다. 자, 구조를 봐요. 밑에 구조를 먼저 보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위에 있는 게 심방.
밑에 있는 거 심실, 방실. 심방인데 이 심장이 달려있는 사람한테는 요쪽이 왼쪽이에요. 내가 보면 오른쪽이지만. 그래서 여기가 좌심방이야, 좌심방. 여기서 피가 밑으로 내려오죠, 이렇게. 여기가 좌심실. 우심실이 아니다, 좌심실. 심장 달려있는 사람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는 우심방. 심방으로는 피가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대정맥 타고 이렇게 들어와요. 심방으로는. 심실로 내보내요. 내보내는데, 요런 식으로 판막이라는 게 있어요, 판막. 여기 판막이에요, 판막. 판막이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건 4개가 지금 보이는데. 자, 판막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들어갈 땐 열리는데 만약 거꾸로 와야 된다 그럼 여기 닫혀요 이렇게. 그래서 일로만 순환을 하게 돼 있어요. 한쪽 방향으로만 판막이 있으면 피가 일로 왔어. 그 다음에 이게 근육질이야. 근육질. 이게 근육. 심장 이게 심장근이야. 근육이 엄청 두꺼워요. 근데 어디가 제일 두껍냐면 좌심실이 제일 두꺼워요. 좌심실이. 여기보다 여기가 더 두껍지, 그치? 얘가 꾹 수축을 하면서 혈액이 이제 뿜어져 나와야 되는데 여기로는 못 나와요. 왜냐면 여기 판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연결되는 거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 여기 와서 여기 가는 거 여기. 근데 여기도 지금 판막이 있긴 해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좌심실에서는 대동맥으로 나와요.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나옵니다. 대동맥에서 뇌로도 가고 뭐 다른 밑으로도 가고 결국에 대동맥에서 나와서 온몸으로 가요. 온몸의 조직세포로 가. 근데 가서 뭐하냐, 이게 이제 폐에서부터 온 거잖아. 폐에서부터. 이런 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폐에서 온 거야. 폐에서 산소를 받아온 거야. 산소를 받아서 심장 거쳐서 온몸으로 보내져서 온몸으로 갔어요. 온몸에서 산소를 줘. 각각의 조직세포에 산소를 줘. 산소 주고 세포 호흡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나오거든요. 이산화탄소는 받아와. 이산화탄소 내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피가 이산화탄소가 많은 피가 돼. 그래서 모여서 어디로 오냐, 대정맥으로 옵니다. 대정맥. 이산화탄소가 많은 피야. 그래서 여기까지 딱 오면 요거를 온몸순환이라고. 온몸순환이라고 해요. 좌심실부터 출발하는 걸 이제 온몸순환이라고 하는데, 이따가 다시 또 이제 복습할 건데, 이제 왔어. 일로 일단 우심방으로 우심실로 내려갔어요. 여기서 꾹 짜잖아.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일로 가는데 폐가 양쪽에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갈려져 있습니다. 좌우 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로 가. 폐동맥을 타고 폐로 가죠. 폐에서 뭐해? 이산화탄소가 나가고 산소가 들어와. 근데 이제 산소가 많아진 혈액이 됐잖아요. 그럼 폐정맥을 타고 좌심방까지 가. 그러니까 폐순환은 폐만 왔다 갔다 하면 돼. 근데 온몸순환은 온몸을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폐로 보내는 이 우심실의 근육보다 온몸으로 보내는 좌심실 근육이 더 두꺼워요. 더 힘이 세야 돼. 대충 뭐 아는 것 같죠? 자, 다시 봐봐. 심방은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이고 정맥과 연결되어 있다. 근데 정맥은 뭘 정맥이라고 하냐면 밑에 왔다 갔다 할게요.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면 정맥이라고 해요.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면 정맥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심방은 정맥과 연결되어 있고요. 우심방은 대정맥을 통해 온몸을 지나온 혈액을 받아들인다. 좌심방은 폐정맥을 통해 폐를 지나온 혈액을 받아들인다. 이해 가시죠? 일단 심실은 혈액을 내보내는 곳인데 동맥과 연결되어 있어요. 동맥은 어떤 걸 동맥이라고 하냐면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면 동맥이라고 하는 거야. 동맥은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흐르는 그런 혈관이죠. 혈관벽이 가장 두꺼워요. 왜냐하면 뿜어져 나올 때 엄청 그 압력이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탄력성도 있어요. 혈관에 사실 근육 같은 게 있어가지고 탄력이 있습니다. 심실에서 나오는 혈액의 높은 압력을 견뎌야 된다. 이해 가시는 것 같죠? 그런 게 동맥인데, 자, 심실. 폐동맥을 통해 혈액을 폐로 내보내는 건 우심실이에요. 우심실에서 폐동맥을 통해 폐로 갑니다. 대동맥을 통해 온몸으로 내보내는 거는 좌심실이에요. 근데 온몸으로 내보내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 근육이 가장 두꺼운 데는 어디야? 좌심실이에요. 판막은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고 심장에서 혈액은 심방, 심실, 동맥 방향으로만 흐른다. 만자 중요한데. 왜냐면 판막이 있어가지고. 거꾸로 안 흐른다라는 거. 근데 판막이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심장병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이제 그 판막 작은 구조 요 하나만 잘못돼도 엄청 아픈 거지. 심장 수술해야 되는 거지. 판막이 잘못돼가지고 거꾸로 가면 안 돼. 원래 한쪽 방향으로만 가야 돼. 그래야지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산소 오고 다시 산소 공급을 하고 이산화탄소 가져와가지고 다시 내보내고. 뭐라도 하나라도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야. 혈관. 자, 이건 했고, 근데 동맥이 되게 두껍고 탄력이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죠. 동맥에서 모세혈관 가는 겁니다. 온몸에 그물처럼 펴져 있는 가느다란 혈관이고요. 혈관벽이 매우 얇다라는 거 중요하고, 조직 세포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 그래서 모세혈관에서 조직 세포로는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세포가 자기가 산소 영양소로 세포 호흡을 하고 나면 이산화탄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은 모세혈관으로 이제 내보내죠.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고 동맥보다는 얇고 탄력이 약한데, 잘 봐. 정맥에 탄막이 있어요. 탄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맥에 혈압이 되게 낮아. 혈압이 낮아서 역류를 방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심장에서 되게 멀어진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그러면 여기가 혈액을 이렇게 밀어주는 힘이 약해. 그래서 군데군데 정맥에는 판막이 있어가지고 지나가고 바깥으로 이제 거꾸로는 못 오게. 군데군데 정맥에는 판막이 있습니다. 옆에 그림 보시면, 옆에 그림 봐봐. 여기 뭐 있지, 이렇게? 요게 정맥에 있는 판막이에요, 판막. 판막이 있으면 정맥이라고 쓰셔야 되고, 판막이 없죠? 그럼 이거는 이제 동맥이 되는 거예요. 이건 모세혈관인지 아실 거고. 우리가 이제
뭐 시험 볼 때는 흑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판막이 있냐 없냐를 구분하셔야 돼요. 교과서는 컬러로 되어 있으니까 동맥은 빨간색이고 얘는 뭐 파란색이고 뭐 이렇게 표시하는데 판막이 있냐 없냐로 동맥이냐 정맥이냐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혈관벽은 동맥이 제일 두껍고 정맥, 모세혈관 순이고요. 혈압은 동맥, 모세혈관, 정맥 순이야. 이 심장에서 이제 심실에서 멀어질수록 혈압이 약해져요. 혈액이 흐르는 속도는 동맥, 정맥, 모세혈관이 제일 느려. 근데 이게 느려야지 물질 교환이 또 잘 일어나는 거예요. 혈관벽이 얇은 것도 중요한데 물질 교환이 일어나려면 이게 느려야 돼. 혈액이 천천히. 그러니까 흐름은 동맥에서 모세혈관에서 정맥 순으로 가는 거고. 자, 혈액은 액체 성분이 혈장과 55% 정도, 세포 성분이 혈구로 이루어져 있다. 혈액은. 자,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습니다. 적혈구가 얘고 원반처럼 되어 있고요. 요거는 백혈구. 요거는 혈소판이래요. 혈소판.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화살표 해놓으면 이건 혈장이야. 혈장. 액체 성분. 혈장은 주로 물로 되어 있어요. 물. 근데 혈장이 약간 노란색이거든. 그런 거에 포도당 같은 게 녹아 있어가지고 그래. 포도당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도 물에 녹아서 운반이 되고 노폐물도 운반이 됩니다. 혈장. 요거 세 개는 뭐야? 혈구라고 쓰시고, 가운데 오목한 원반이고 핵이 없어. 적혈구 핵 없어. 세포면은 이제 세포긴 한데 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세포 분열이 안 돼요. 나중에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적혈구를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내요. 뼈에서 만들어내. 뼈 안에 예. 혈액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모글로빈이 있어서 붉은색을 띈다. 헤모글로빈이 산소랑 결합을 하잖아. 헤모글로빈에 원래 철이 있어요. 근데 철이 산소랑 결합하면 원래 붉은색이 돼. 철 녹슬면 붉은색 되잖아요. 그래서 산소랑 결합하면 붉은색이 돼. 운반작용한다. 적혈구는 산소 운반을 하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백혈구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살균작용 아니다. 살균 말고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세포 잡아먹는 건데 뭐라고 해야 되나? 식균작용이에요. 식균작용. 잡아먹는 건 식균작용을 한다. 혈소판은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핵이 없어. 핵이 있는 거는 지금 백혈구밖에 없고요. 이거는 혈액을 응고시킵니다. 피가 날 때 딱지 같은 거 생기는 거는 이제 혈소판의 역할입니다. 혈액순환. 자, 혈액이 순환이 돼야 되는데 좌심실에서 출발해서 온몸에 모세혈관 지나서 산소, 영양소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서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제 여기 이제 도착하는 거죠. 우심방 도착이야. 그런 거를 온몸 순환이라고. 온몸 순환. 출발을 뭐부터 해야 돼? 좌심실부터. 좌심실, 대정맥, 모세혈관, 대동맥이죠. 대동맥, 모세혈관, 대정맥, 우심방까지 오면 온몸 순환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혈액이 산소가 풍부한 동맥혈이 흐르는 거야. 산소 풍부. 그런 걸 동맥혈이라고 해요. 동맥혈. 산소가 풍부하면 동맥혈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산소 주고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잖아. 여기는
산소 부족한 혈액을 정맥혈이라고 해요. 정맥혈. 이 혈액의 종류가 바뀝니다. 세포한테 산소를 주기 전에는 산소가 풍부하니까 동맥혈이고, 이런 거 다 시험 문제 물어보니까 선생님 다 알려주는 거예요. 괜히 알려주는 거 아니다. 산소 부족해지면 정맥혈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몸 순환이 됐어. 그럼 산소가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폐로 갔다 와요. 폐순환을 해요. 폐순환. 우심실에서 출발해요. 우심실 출발해서 폐로 가는 폐동맥을 타고 가서 폐에서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산소가 들어와서 좌심방까지 이제 와서 도착을 하면, 그러면 폐를 갔다 온 거죠. 폐순환이라고 해요. 폐순환. 우심실에서 출발해서. 근데 여기까지는 뭐가 풍부해? 뭐가 부족해? 산소 부족이에요. 그래서 산소 부족한 건 뭐라고 해? 정맥혈이라. 정맥혈. 이게 헷갈리는 게 이런 거야. 동맥의 이 혈관의 이름은 폐동맥이야. 왜냐면 심장에서 나가면은 동맥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혈액의 이름은 뭐? 혈액은 정맥혈이에요.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폐에서 이제 이산화탄소 나가고 산소 들어올 거 아닙니까? 산소가 많아졌지. 산소가 많아진 거는, 요거는 이제 폐에서 그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니까 폐정맥인데, 산소가 많아. 산소가 풍부해졌어. 그러면 이제 이거는 동맥혈이야. 그러니까 이름은 정맥인데 폐정맥인데, 혈액은 동맥이 흐르는 거예요. 폐동맥. 미안. 폐동맥이 아니지. 동맥혈이 흐르는 거야. 동맥혈. 그래서 여기는 보통 책에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어요. 빨간색 있으면 좋긴 한데, 이렇게 빨간색. 여기는 뭐야? 여기는 동맥혈. 동맥혈. 그러니까 좌심방, 좌심실도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흐르는 거야. 근데 이제 모세혈관이 온몸을 거쳐서 올 때는 어떻게 됐어요? 정맥혈. 책에는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정맥혈이에요. 정맥혈. 그래서 우심방과 우심실은 정맥혈이 흐르는 거예요. 실제로 동맥혈이 조금 더 밝아요. 약간. 정맥혈은 좀 암적색이라고 하고, 동맥혈은 선홍색으로 하나? 하여튼 약간 밝은 색이야. 밝은 색. 피가.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잠깐만요. 정맥은 피부 근처에 흐르는 거야. 피부 근처. 우리가 보는 혈관 있잖아. 이거 팔뚝에 보이는 혈관들, 이런 거 정맥이에요. 정맥이고, 동맥은 어떻게 안쪽,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안쪽으로 흐릅니다. 안쪽. 그러니까 이렇게 팔뚝이 있으면 팔뚝 안쪽으로는 동맥이 흐르는 거고, 이게 돌아가가지고 들어올 때 이렇게 표면으로 갈 때는 정맥이 흐르는 거예요. 피부 근처 주변에 근육이 있어. 근육. 그러니까 얘가 피가 흘러야 되는데 혈압이 약해. 근데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 근육이 움직이면서 혈관을 눌러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판막이 있잖아. 그러면 이 근육이 조금씩 눌러. 이렇게. 그러면 피가 조금 가고 이렇게 가. 그래서 자꾸 움직여야지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혈액순환 안 돼. 앉아있고 계속 앉아있고 혈액순환 안 됩니다. 자꾸 움직이셔야지 근육에 의해서 혈액순환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동맥은 심장 박동은 동맥에서 느낄 수가 있는 거야. 잠깐만 여기 아까 뭐 있었죠? 여기 심장 박동 있었잖아. 심장 박동. 심장 박동은 이제 동맥에서 느끼는 동맥에서 느낍니다. 근데 동맥은 안쪽에 있으니까 요런 데만 좀 동맥이 노출이 돼요. 요런 데 이렇게 잡아보시면 맥 잡아보시면은요 이게 심장 박동 느낄 수 있어요. 여기 아니면 이제 이 뇌로 가는 여기 요런 데 있어요. 여기 목전 옆에 심장 뛰어요. 뇌로 피가 많이 가기 때문에 경동맥이라고 하지. 거기에서 이제 심장박동 느껴집니다. 정맥에서는 심장박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혈압이 약해서.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거는 좀 나중에 해야겠네요. 다 하려면 이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심장 구조와 기능 암기하기 이것도 해볼게요. 이거는 자, 뭐부터 할까요? 자, 여기 이거 요렇게 요건데 요거 요렇게 대동맥이에요. 대동맥이고 대동맥은 좌심실과 연결되어 있고요. 산소가 많은 동맥혈이 흐르는 동맥혈.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온몸으로 갔어,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어떻게 돼요? 온몸으로 가, 온몸. 응? 온몸으로 간 다음에, 자, 대정맥으로 와. 니은 하면 되겠네요. 대정맥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심방과 연결되어 있고, 산소가 적은 정맥혈이 흐릅니다. 그 다음에 디귿으로 갈게요. 우심방으로 왔어요. 우심방에서 온몸을 지나온 온몸의 조직세포에서부터 산소가 적은 정맥혈이 흐릅니다. 되시죠? 네. 그 다음에 리을은 우심실의 역할은 몸으로 혈액을 내보내며 폐로 내보낼 거예요. 폐로. 아직까지는 산소가 적어요. 정맥혈. 그래서 이렇게 여기로 나갑니다. 여기로. 폐로 가는 혈관이죠. 폐로 가는. 그래서 요거는 비읍부터 하는 게 비읍 맞는데 비읍부터 할게요. 폐정맥. 아니지, 미안. 동맥이죠, 미안해요. 폐동맥이고, 폐동맥은 우심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산소가 적어요. 정맥혈.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가? 폐로 가. 폐에서 산소를 받아와요, 그쵸? 산소를 받아와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요거는 정맥이야, 이름은. 폐정맥. 심장으로 피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좌심방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산소가 많은 동맥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로 왔어요. 요거는 좌심방. 위에 미음 좌심방으로 왔습니다. 좌심방에는 폐를 지나온 거고 산소가 많아요. 동맥혈입니다. 그 다음에 판막 지나서 이응은 판막은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고 좌심실로 왔죠. 지읒은 좌심실. 온몸으로 혈액을 내보냅니다. 온몸으로. 산소가 많은 동맥혈이 흐르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기역은 적혈구고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 핵이 없습니다. 혈구 중 수가 가장 많아. 그래서 혈액이 빨강색인 거고 붉은색인 거고, 붉은색 색소인 헤모글로빈, 이게 헤모글로빈이 단백질이거든요. 헤모글로빈 붉은색 띄고 있고요. 산소 운반작용, 부족하면 빈혈이 생긴다. 빈혈이 생기면 뭐 어지럽고 이런 게 뇌에 공급되는 산소가 적어지면 그렇게 빈혈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요거는 혈소판 말하는 거네. 혈소판이고, 혈소판 모양이 일정하지가 않고요. 핵 없습니다. 혈구중 크기가 가장 작고, 혈액 응고작용, 혈액 응고작용을 한다. 부족하면 지혈되지 않는다. 리을 먼저 할게요. 리을은 백혈구고, 백혈구는 얘가 이렇게 막 아메바처럼 움직여. 막 이게 꿈틀꿈틀 가가지고 세균을 잡아먹어가지고 세균을 분해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핵이 있고, 요게 핵입니다. 이게 핵이에요. 요거. 그 다음에 혈구는 크기 가장 크고 수가 적어요. 식균작용한다. 식균작용. 몸에 세균을 침입하면 수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백혈구 수가 늘어나면 세균이 침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백혈구가 많으면은 건강하다 이게 아니야 사실. 그러니까 백혈구 세균이 침입해서 백혈구가 많아진 거야. 백혈구 숫자가 너무 많잖아. 그럼 세균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들도 뭐 이렇게 어렸을 적에 엄청 아파가지고 백혈구 수를 조사하더라고. 그 백혈구 수가 평상시 뭐 10배입니다 막 이러더라고. 백혈구 수가 늘어난 거예요. 세균이 많이 침입을 해서. 요 아무것도 없는 거는 혈장을 의미해. 혈장. 물이 주성분이다. 영양소, 이산화탄소, 노폐물 등을 운반한다. 자, 잠깐 쉬었다가 호흡계, 배설계 하겠습니다. 뭐 5분만 쉴게요.